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일을 강의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머신러닝의 발전, 머신러닝의 내용,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종류, 주요 개념,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복지를 잡고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신러닝은 1959년 아스 사무엘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걸 언급을 하였습니다. 컴퓨터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안아도 학습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 오타네요. 통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톰 미첼이라는 사람은 보다 기술적으로 기계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의 구조나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 트렌드를 볼게요.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연관시켜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구조가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통계학적 머신러닝 기법을 조합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통계학적 머신러닝 기법을 조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이 생겨났고,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을 거대 규모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데이터에 대한 큰 관심으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데이터의 수집 기술의 발전으로 머신러닝이 많이 또 활용되게 되었죠. 여기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는 조금 말은 다릅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뉴런을 확장한 퍼셉트론, 이쪽 퍼셉트론을 확장한 다층 퍼셉트론을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딥러닝에도 많은 종류가 좀 있지만 이렇게 뉴런 즉 퍼셉트론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종류 보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 이건 데이터는 뭡니까? 보통 빅데이터를 말하겠죠. 작은 데이터들보다는 빅데이터, 여러 가지 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컴퓨터에 시키는 것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니까,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패턴을 컴퓨터로 학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문 분야입니다. 비정량 데이터나 정량 데이터나 방정량 데이터들을 내가 입력을 받아서 그것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이 패턴을 찾아 이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에서 활용을 합니다. 자,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의 단계가 수반이 되겠죠.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때 학습 데이터들은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 학습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이때 이제 패턴 인식이 이루어져야겠죠.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패턴을 찾아내려고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학습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한번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알고리즘을 고안해서 이를 구현한 거고, 기계학습 기반은 인간이 생각한 특징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돌리고 구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계학습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특징을 뭐합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만 돌린 다음 구현을 해야겠죠. 즉 특징을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아까 말했던 패턴들도 특징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풀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 두 번째, 비지도학습. 세 번째, 광학학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부터 볼게요. 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나 레이블을 정답을 이용해서 미지의 상태나 값을 예측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나 레이블, 즉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정보가 함께 있는 학습 방법이며,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학습하여 이를 규칙이나 함수로 표현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예전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보고 내일의 주식시장 예측하기 같은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분류나 회귀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테이블로 입력과 정답이 주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A 데이터는 종류가 뭐다? 종류가 기억이다, 니은이다, 확실히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귀란 건 뭐냐면 연속된 데이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통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분류처럼 이렇게 이진법이나 삼진법 같이 뭐 딱딱 분류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을 보면 데이터 자체에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즉 여기서는 중요한 게 주어진 데이터는 주어지지만, 즉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력 정보가 없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입니다. 지도학습하고 차이가 나죠. 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집화, 밀도 추정, 토픽 모델링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뭔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그래프적인 요소를 막 찍힐 겁니다. 그러면 분류나 회귀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A, B다 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군집 정도에 따라 군집화를 하고 밀도에 따라서 밀도 추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반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력과 출력 정보가 함께 있는 학습 데이터와 입력만 있고 출력 정보가 없는 학습 데이터를 혼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즉 지도학습 데이터가 적어 반지도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려는 방법입니다. 즉 지도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적은 경우에 반지도학습 기법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을 보시면 기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학습입니다. 자, 특정 환경에서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적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피하든 이쪽으로 피하든 피해야겠죠. 나는 총알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쪽으로 상황하면 단순 피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움직이면 쏘면서 적 하나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더 얻으면서 피하겠죠. 그러면 보상적인 관점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즉 내가 움직임에 나와서 생기는 보상, 이득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는 기법이 강화 학습입니다. 자, 머신러닝의 주요 개념을 보면 모델, 손실함수, 최적화, 모델 평가라는 요 순서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점과 가정이 모델이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 모델의 수식화된 학습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손실함수로 표현된 모델을 실제로 학습하고 모델의 성능이 실제 상황이 어떨지를 추정하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머신러닝 과정을 보면 처음에 모델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수식합니다. 자, 모델을 수식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러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좀 처음에 낮겠죠. 보통 첫 번째 이거 한번 한다고 모든 게 결과가 딱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 정하기부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예측하는 추론이 능력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반복이 매우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지도학습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 회귀,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분류는 입력 데이터를 주어진 항목들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데이터 X, 분류값 Y의 쌍으로 구성된 입력과 출력이 있는 데이터의 집합들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데이터 입출력 대응관계에 만족하는 YFX를 구함. 이 함수를 구하면 나중에 새로운 값이 X가 들어왔을 때 Y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귀, 숫자 값을 예측합니다. 보통 연속된 숫자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추이 같은 거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그날 하루치가 있다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침과 밤이 있겠죠. 그럼 아침에는 온도가 낮았다가 오전에 좀 서서히 올라와서 오후에는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일도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추이를 보고, 이런 패턴을 보고 내일 온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각 입력 데이터 출력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순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영화 평점을 가지고 하거나 많이 하는 거겠죠. 영화 평점을 가지고 특정 관객이 각 영화에 대해 몇 점을 줄지 예측하는 것. 자, 그래서 랭킹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도 학습을 말합니다. 비주도 학습은 입력이 있지만 출력 정보가 없는 것. 즉, 학습할 데이터는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데이터가 여기에 찍혔다고 칠게요. 이 데이터가 A인지 B인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학습하고 패턴을 만들고 우리가 기계학습에, 즉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집화, 밀도 추정, 자원 축소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서 큰 단위로 만드는 기법을 우리가 군집화라고 부릅니다. 이쪽 데이터들은 A일 것이다. 이거는 B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고, 일반 군집화와 퍼지 군집화가 있는데, 일반 군집화는 하나의 군집에 속하는 거고 여러 군집에 속하는 게 퍼지 군집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밀도 추정을 갈게요.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원래의 분포를 추측하는 겁니다. 확률적인 기반을 사용하며
부류별로 해당 학습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밀도 추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여기에서 발생한 밀도와 여기에서 발생한 밀도는 다릅니다. 즉 여기에서는 많이 하죠. 확률적으로 많이 찍히는 확률 분포와 상대적으로 적게 찍히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겁니다. 이 확률 분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기법을 사용하고, 자원 축소는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는 방식. 데이터가 복잡하고 높은 차원을 가져서 시각화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3차원으로 데이터가 막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분석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축이 3차원 축이잖아요. 지축을 없애면 뭐 됩니까? 이렇게 투영을 하겠죠. 그러면 x, y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차원 축소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학습도 해야 되지만 강학습의 내용은 너무 많아서 뒤쪽에서 2번에 달아서 강학습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머신러닝에서 수행하는 지도, 비지도, 강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큰 포인트만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학습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